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김경화입니다. 정부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지원금이 8년 만에 인상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최근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인상되는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올랐습니다. 자, 4월 12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 한능빈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속 시원하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전화와 인터넷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3,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에 여러분의 고민사항 올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OX 퀴즈를 통해서 재미있고 쉽게 맞춰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팀장님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대주택 지원 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할까요?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O카드 들어주셨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 일반 매물보다 안전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살펴볼 텐데요. 미분양 오피스텔 저렴하게만 분양받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X 문제 모두 함께 풀어봤는데요. 이제 자세한 문제풀이 해보면서 자, 틀린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좀 틀렸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국민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에 X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단 국민임대주택이요. 무주택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마련된 그렇죠. 제도잖아요. 다른 임대주택과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라던가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한 서민들의 전세값이 너무나도 하늘 높이 치닫다 보니까 SH공사나 LH공사에서 이들의 그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임대주택인데요. 네. 각 세대별로,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임대주택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게 저희 부동산 연구소를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또 영구주택, 영구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을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네. 있으세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임대주택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한 일반 종류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먼저 한 네. 개씩 한 개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또 위안부 피해자, 북한 이탈자 주민 등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임대주택입니다. 네. 최장 50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반 시세의 30%의 저렴한 굉장히 금액으로 저렴하네요. 굉장히 네. 저렴하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정 부조를 받기 때문에요. 좀 면적 자체가 전용 면적이 42.68제곱미터로 좀 소규모로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중 시세의 30%에 불과한 저렴한 그러한 시세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일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19일에서 20일, 4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서 입주 신청을 받는 경기도 부천 옥길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1제곱미터 같은 경우 보증금이 105만 원, 그리고 월 임대료가 3만 8천 원밖에 되지가 않는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청 같은 경우는 그 시도에 살고 계시는
해당 계층들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많이 어려운 그런 것이죠. 자, 이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영구임대주택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이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계층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분양을 할 때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은 없고요. 네.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비율이 임대주택이 들어가지만 공공 분양 같은 경우도 영구주택에 대한 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해당 지자체와 그 SH공사라든가 LH공사에서 합의하에서 만들어낸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어떤 제한선이라든가 분양률 자체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국민임대주택이거든요. 네. 질문 자체가 지금 보시면 국민임대주택은 일반인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이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3인 가구의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481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가구당 소득,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7만 원, 이 가구당 월 소득이 33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 국민임대주택은 30년 동안 네.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나중에 후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거기서 월 임대료만 내다가 살다가 30년 살다가 나오는 그냥 주택이고요. 여기서 또 그렇군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네. 보통 5년과 10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임대를 받은 사람, 임대주택을 거주를 하시다가 5년과 10년이 거의 다 되었을 쯤 보통 1년 전후로 해가지고 분양이 되거든요. 네. 일반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시세에 대비 한 90에서 100% 정도로 이게 분양이 되기는 하는데 먼저 보셔야 될 게 이 건축이 표준 건축비라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기준에 그 건물을 만들었을 아파트를 만들었을 분양했을 당시에 표준 건축비를 비교해가지고 100%로 잡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비는 올라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표준 건축비 자체가 8년 동안 오르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8년 전 지금의 시세가 아닌 8년 전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90에서 100%로 분양을 한다고 해도 지금 시세보다 10에서 20%가 저렴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위례래요. 그 판교라던가 인근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0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분양하는 그 건설 회사에서도 좀 약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표준 건축비가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표준 건축비가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투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유념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많이들 네.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 부분은 공공임대주택만 가능한 건가요? 네, 공공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둘 다 청약통장이 필요하기는 네, 해요. 네. 신청을 할 때.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이게 분양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내 집을 가지게 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 거기 거주를 하시면서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재테크라던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5년과 10년 거주 후에 본인이 직접 먼저 우선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네.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전세 같은 경우인데요. 공공임대주택만큼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한 굉장히 많이 값어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SH 지역에서 SH공사가 서울 지역에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자신의 재테크라던가 기존에 했던 보증금이라던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더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요즘에 많이 가시화가 되고 주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임대주택과 관련한 문제들, 다른 임대주택과 관련한 정의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헷갈리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대주택 지원 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라는 질문에 5카드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주택 청약
하는 부분에서도요,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에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니까 좀 놀라운데요. 일단은 네. 임대주택에도 정말 많은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다고 첫 번째 문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안에서 특별 분양과 일반 분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특별 분양 같은 경우 특별한 계층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대학생이라던가 신혼부부라던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신혼부부의 그 기간이 언젠가 상당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1순위권자는 3년 이내 그리고 그 2순위권자는 3년에서 5년 미만에 실제로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혼부부로 규정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9만 6천 가구가 전국적으로 일반 분양이 통해서 공급될 예정인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또 전국적으로 좀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고 또 서민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치열한 청약 양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계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저소득층이라던가 굉장히 좀 특히 특별 분양 같은 경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해당 계층 중에서 신혼부부와 또한 국가 유공자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 분양을 먼저 신청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 분양을 신청했다가 탈락이 됐을 경우에 일반 분양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요. 네. 어떤 두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유념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올해 전국적으로 2만 8천 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분양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모집 중인 곳은 서울 수도권 중에서는 평택 소사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분량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해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SH공사나 LH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주택 당첨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 공급이라는 부분도, 특별 분양이라는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 일반 매물보다 안전하다라는 질문에 X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단 급매물은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급매물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경매 입찰가 자체가 기준 시세의 90%를 웃도는, 또한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감정가 이상으로, 입찰가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은 경매를 바라보기보다는 급매물을 찾아라는 투자 네네. 용어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은 급매물이라는 게 사실은 사정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거고요. 크게는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리상의 하자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물건상의 하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유자상의 하자인데요. 네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목하셔야 될 매물들을, 특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소유자상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권리상의 하자 같은 경우는 가압류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많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해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기 전에 급매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에 굉장히 큰 중요성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걸 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또한 해결해 나가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상의 하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은 곰팡이가 썬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바람에 서리가 낀다던가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수리비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개인 사정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느긋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급매물에서 보실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급매물을 보신다고 바로 현장에서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종류 다 뭔가 사정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사정들을 파악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투자를 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또한 위기도 많이 올 수가 있는 그런 해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또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될 것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이 공인중개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 의뢰를 하시고 급매물을 보셨을 때 바로 계약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일말에 가끔씩은 모든 문제들은 잔금 시 다 해결이 된다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공인중개사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집주인이 해결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해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최근 나온 판례에 의해서도 공인중개사가 남양이라는 얘기를 듣고 덜컥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북동양이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그 구매자의 과실이 40%나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요. 어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도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만을 믿고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권리상의 하자라던가 임장 활동을 해서 물건상의 하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군매물을 접속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는 항상 투자자에게 이 책임이 따르는 만큼 판단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오피스텔 저렴하게만 분양받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질문에 X를 들어주셨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요.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 물건을 좀 많이들 그렇죠. 보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미분양이랑 오피스텔 미분양은 조금 다른 건가요? 일단은 아파트 미분양과 오피스텔의 미분양은 엄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 사용 목적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고요. 네. 실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오피스텔은 사실은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주형이 아니고 투자용이에요. 그래서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네. 뭐 전세를 끼고 활용하시면서 뭐 시세를 바라보신다던가 이런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야 되는 건데 공실의 위험성이라던가 맨 처음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말했던 약속을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던 분양업체에서 네.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매물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 6만 가구가 있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미분양이 40%나 돼요. 굉장히 많은 미분양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피스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은 이 월세 수입이 상승을 해야지만 이 매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점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간단한 단적인 예로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 오피스텔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공급 물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양 업체들이 내서서 얘기했던 수익률 자체가 1,000만 원에 70만 원 정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정도의 꽤 수익률을 높은 약속하면서 꽤 수익률이네요. 큰 수익률이고요. 네네. 그리고 분양하는 오피스텔 가격 자체가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 사이였어요. 네. 수익률을 보면 8에서 10%까지도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 마곡지구 오피스텔의 시세라는 것이 1,050에서 60만 원 사이예요. 네. 그 당시에 얘기했던 구두상으로 약속을 기대 했던 수익률보다 좀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진 거죠, 네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기업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냐 네.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될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결국 수요 공급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기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기가 힘들 것이고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란 것을 아파트와 같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너무나 선뜻 미분양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분양을 한다라는 말에 선뜻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인근에 있는 임장 활동을 통해서 시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나서 분양업체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가 틀린가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 외에 어떤 입지 여건이라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피스텔 투자 어떤 할인 분양이라고 덜컥 계약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수익성 상품인 만큼 수익률이라든가 주변 시세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모두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고민 상담센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77-0273, 문자 샵에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데일리 TV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 투자할 때 참고 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삼성동에 네,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15평형인데요. 네,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하고 싶은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해서요. 네. 자, 매수를 희망하고 계시는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지금 삼성동 힐스테이트 15평형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전망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동에 있는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1차인가요? 2차인가요? 1차요. 1차고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 자체가 지금 청담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예. 아파트죠. 입주권 상당히 맞습니다. 좋고요. 어떻게 여기를 관심 있게 보시게 됐나요? 아는 분이 그쪽에 살고 있는데 네. 월세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네, 네. 좀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요. 네, 네. 2단지 같은 경우는 좀 2단지나 1단지 관심 있다가 2단지는 매물이 많이 없어갖고요. 그렇죠. 네, 1단지 쪽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혹시 이거 시세를 알아보셨나요? 네, 지금 6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세 껴갖고 좀 사놓으려고요. 네. 전세는 혹시 시세를 아세요? 전세가 4억 4천 네, 정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되죠. 4억 중반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예.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한 2억 정도의 실투자금 갖고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일단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것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요. 현재 이 아파트 자체가 바로 옆에 인근에 보시면은 강남권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죠. 국제기류 네. 복합지구가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될 경우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실제로도. 근데 먼저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 아파트 자체가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지금 실투자 금액이 2억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는 이 실투자금 2억 갖고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원하시나요? 저는 한 3, 4년 뒤에나 네. 조금 이제 삼성 그쪽 부지가 올라간 뒤에 다시 매도할까 해서요. 네. 그리고 시세 어느 정도 수익률을 생각을 하시나요? 수익은 뭐 2, 3천 정도 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네. 분명히 이 지역 아파트는 특히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2, 3천, 3, 4년 후에 2, 3천의 시세 차익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투자금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투자금이 지금 2억이나 되는데 2억을 갖고 5년, 3, 4년 정도를 보시면서 10%의 수익률을 본다. 그럼 1년에 2.5%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은행에 넣어도 될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 네. 좀 더 욕심을 부리셔도 좋다는 거죠. 네. 굳이 지금 여기에 있는 고가의 2억 원, 실투자금에 2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 투자해서 3, 4년에 2천에서 3천만 원을 보실 바에는 차라리 네. 좀 더 단기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을 가셔가지고 좀 더 저렴한 실투자금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어딘가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그럼 어느 지역에 관심이 두게 보시면 좋겠냐? 2억의 실투자금을 갖고 보신다면요. 먼저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이 국제기류 복합지구에 대한 수혜 지역으로 가시면 좋아요. 네. 두 번째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9호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9호선 연장 개통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직접적인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가시면은 2억이 아닌 더 저렴한 금액 가지고도 이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요. 이 두 가지 실제로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석촌역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이 종합운동장역이 지금 현재 9호선, 2호선, 9호선 네. 2단계 마지막 역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역이 총 3개가 있는데 석촌역까지. 석촌역은 기존에 8호선이 있기 때문에요. 더블 역서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행 열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 정거장 다음 정거장이 종합운동장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실제로 하실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순히 그 높은 수익률이 아닌 안정적인 수익률을 생각하시면서 2억을 투자해서 2, 3천 정도를 보신다고 하실 거면요. 굳이 청담역 인근에 있는 스테이트가 아닌 송파 지역을 보셔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매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투자에 대해 생각을 하신다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투자처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도 전화로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우리 스택동 대림 한숲 아파트 20평 보유 중인데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갈매 포스트 더샵으로 이사 갈 예정이에요. 네. 분양받아서. 네. 근데 이제 그 대림 한숲 아파트를 8호선 인근 지역인데, 8호선 네. 예정 지역인데, 네. 거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전세로 보유를 해야 될지 걱정돼가지고요. 지금 그럼 구리 쪽에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거주 직접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직접 거주하고 있어요. 네, 이사를 목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전문가님과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네. 구리 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구리 한숨 아파트 지금 제 지도상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고민을 하시게 됐죠? 지금 이제 갈매 포스코 더샵을 그냥 받았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이제 가지고 있기가 좀 그것도 좀 부담이 불편할 것 되시고. 같아요. 네, 부담이 되고 네. 그렇다고 또 이제 그냥 매도하기는 8호선이 입구가 이제 그렇죠. 걸어서 한 가까워서 제가 지금 질문할 네.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네네네. 시청자님께서 염두를 하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8호선 연장 개통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보유해야 네, 돼요? 뭐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지금 8호선 여기 장자사거리역이 있죠? 예, 그렇죠. 거기. 네,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보권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00m 정도 거리가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이 됐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네네네.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냐, 네네.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먼저 무조건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가격 상승이 되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 노선이 어디를 흘러가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어느 네네. 지역을 가깝게 만들어 주는가, 이거를 먼저 네네. 보셔야 되는데, 뭐 잘 네. 아시다시피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사실은 강남과의 접근성이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많이 평가를 하고 또한 많이 이주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네네. 같은 경우 8호선 연장이 되면서 잠실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네. 15분 정도 거리에 잠실역이 위치하게 되고요. 또한 거기에 있는 2호선을 이용해서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허. 물론 이제 왜냐면은 네. 예. 2주택을 갖고 있으면 2년에 또 매도를 해야 네. 또 이제 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덜하다는 부분까지 이제 일단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이 일시적인 이주택자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이에요? 네, 3년이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 사실은요,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 사실은요, 기쁜 마음으로 양도소득세 내셔도 돼요.
그냥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개통이 됐을 경우에 가격이 상승이 된다. 네네. 일례로 보시면은 7호선 개통이라던가 9호선 2단계 연장 개통이라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반경 300m 이내가요. 네. 500m가 넘어가면 그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지가 않았고요. 네. 하지만 여기는 해당 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구리 네네. 갈매지구를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의 여력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데요. 네. 위치 자체가 뭐 좀 행복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네.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또한 대중적인 표준시설이라던가 대중교통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요. 가격 네네. 상승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유하시면서 가격 상승을 좀 더 기다리셨다가 파시는 게 양도소득세 네네. 걱정하시는 것보단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리 쪽에 대해서 일단 전망 물어오셨는데요. 8호선 개통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는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7891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포구 현석동 레미안 월스트리트 35평형 매수해도 되나요? 올해 2월에 입주하는데 조합원 분양으로 8억 원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네, 마포구 현석동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레미안 월스트리트 매수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망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현석동 하시면은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포구 내에서 한강변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동 중에 한 군데인데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해당 지역 자체가 지금 레미안 리버 웰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한강변 쪽에 있지만 아파트 보시면은 한강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강 조망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자체가 12층 이하의 보통 8층, 12층 높이의 좀 중저층 아파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에 따라서 한강 조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한강 조망에 대한 조망 프리미엄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강 조망이 보인다면은 꼭 갖고를 계시고 좀 더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닌 조망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미비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 조망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많이 가격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온 상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지금 명일동 주공 9단지에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매도 시점하고 만약에 계속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30년이 좀 넘은 아파트라서 네. 그 재건축이나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재건축 호재가 있는지, 가격 상승이 좀 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세한 부분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지금 명일동 주공 9단지 재건축 지금 연한 때문에요. 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분 자세하게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찾고 있고요. 네, 지도를 찾고 있고요. 네, 명일동 주공 아파트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타가 났네요. 네, 지금 현재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많고 또 기대심리도 높은 지역이죠. 예.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명일동 주공 아파트 여기죠. 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다 30년이 돼가고 있죠. 예. 대부분이 87년도, 88년도, 89년도쯤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도 높았고 과거 2000년 중반 때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도 많이 나왔다가 지정 해제가 됐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그 방향성이라던가 재건축 여부에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지리적으로 보시면요. 가장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 지역이죠.
83년, 84년, 85년, 87년에 지어진 명의 고덕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예, 예. 네, 지금 여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보시면은 이 위쪽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예, 예. 보시면 미사 한강 아파트가 미사 강변 지구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입주가 네네.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꾸준하게 입주가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위쪽 지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등의 아파트들이 올라갔죠. 예.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진행 혹은 앞으로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순서가 이 강동구 같은 경우가 물론 한 번에 싹 허물고 다 올리면 좋겠죠. 네. 하지만 순서란 게 있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제가 순서를 적고 있는데요. 예. 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이 다음 타자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매물이에요. 아, 다 진행된 다음에 해야지 강동구 안에서도 주거 안정화가 되는 거겠죠. 한 번에 일시적으로 모두가 재건축이 된다면은 이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따로 갈 곳이 없고 또한 그 이주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인근에 있는 가격 자체도 또 집가 자체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 연도가 흘러감에 따라서도 아무리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해당 연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예. 있는 지역과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동안은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개발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거잖아요. 예, 예. 네, 실거주하셨다고 하시나요? 예, 실거주하고 있어요. 실거주 어제 주거 만족도는 괜찮으신가요? 예, 예. 만족도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 보통 아파트를 투자를 하실 때 실거주를 하시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단순히 예. 투자만 보시면서 전세를 월세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생활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예.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맞으시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은데요. 예. 다른 지역으로 가봤자 그런 것들을 예. 형성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 쭉 거주를 하시면서 주거 예. 만족도 높은 주거 만족도를 즐기시면서 좀 더 장기로 투자를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962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월 시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전세 임대하면서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월 시형 아파트 지금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좀 소액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수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네. 네, 신월동에 있는 시형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매수하면 어떨지, 향후에 좀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지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신월 시형 아파트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신월 IC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제가 선을 그은 부분이 이 시형 아파트에는 크가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형 아파트 자체가 1988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만 있으면은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제가 선을 그은 방향으로 바로 경전철이 들어갑니다. 물론 장기로 보셔야 돼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거주를 하시고 계시고 굳이 떠나고 싶지 않다,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데 가격이 오를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장기 투자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실 거라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앞으로 한 10년 정도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의 투자, 눈에 보이는 단기 투자로 보시면은 이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월 시형 아파트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 목적이 아니시라면 다른 지역, 다른 매물을 살펴보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온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3324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광명 파크자이 2차 당첨됐는데 전매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하면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분양에 당첨은 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네, 광명 파크자이 2차에 대해서 지금 전망이 궁금한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고요. 그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 인근의 지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자체가 광명역 자이가 지금 현재 1차와 2차로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2018년도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있다가의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갖고 계셔야 되는지 전매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입주 후에까지도 기다리셔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매도 타이밍 올라가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매 시기가 왔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는 6개월, 분양 후에 6개월 이후부터는 전매가 가능한데 그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입주 후에 앞으로 입주 후 한 6개월 정도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 세 번째는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 후에 앞으로의 입주 후 한 2년 정도 있다가 상권 가지도 다 형성이 됐을 때 총 세 분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주택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주택가들이고 또한 직장 자체도 보시면은 공장이라던가 이런 어떤 좀 화이트 칼라 쪽이 아닌 블루 칼라 쪽입니다. 근데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되게 많이 되는 이유가 롯데 복합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 이케아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다양한 쇼핑몰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주말에 가보시면은 주차장이 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만 보시고는 좀 더 오래 장기로 보신다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런 유동인구나 수요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수요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가장 이슈가 됐을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인구는 많은 지역이지만 실거주 수요는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광명 파크자이 당첨되신 거 전매를 권유드렸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온 사연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가 2년 전에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네. 신정신월 그 재건축 단지 롯데캐슬 네. 예, 아파트 그거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입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정상 다른 데서 거주를 하고 있고 네네. 거기서 살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예, 알고 싶은데 한 2, 3년 후에 또 거기 근처에 3,000세대 정도로 현대에서 또 그 옆에 그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2, 3년 후에는 혹시 이 지지부진하던 가격이 좀 오를까? 안 그러면은 빨리 지금 파는 게 나을까? 그거를 알고 싶고 네. 저희가 지금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네. 그 옆에 그 한신청구 아파트가 있어서 혹시 그쪽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사서 이사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 좀 알고 싶거든요. 자, 일단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 전망과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목동에 있는 한신청구 쪽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지금 신월동에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매도 타이밍과 전망, 이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매수도 희망하셨어요. 목동 쪽에 한신청구 아파트, 이 부분도 전망 함께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도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데가 바로 이 지역이죠. 네. 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바로 옆에 있는 제가 지도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를 보유를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네. 걱정되는 것이 바로 여기죠. 신정 1-1 주택 재개발 지역.
예. 네, 여기가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갈 경우에 대단지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지금 먼저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라던가 지금 말씀하셨던 재정비 지구들이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닥 사실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도 그나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고가이고 높게 네. 형성이 됐는데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네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첫 네네. 번째는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왜냐하면은 이 근처에 재정비 촉진 지구라던가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많은 경우에 가격이 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주 수요입니다. 네. 그렇죠. 네네. 이주 수요인데요. 이 이주 수요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당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가를 보셔야 돼요.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다시 허물어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여력이 있으세요. 자금 여력이. 네. 하지만 네. 이 재개발 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빌라들이에요. 아. 12평 뭐 방 2개짜리 이런 빌라들이 네. 대부분이 갈아엎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의 비용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아파트의 인구 유입이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네네. 지역이. 그리고 주거 환경 자체가 옆에 공사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공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지역이 좌우로 시끄럽게 돼요. 네네. 그러면 거주 환경도 많이 나빠지게 됐죠. 네네.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역이죠. 네. 네, 해당 목동역 인근에 신목동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네네. 말씀하시죠. 네네. 네, 한신 청구 아파트 여기 보이네요. 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매수해도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첫 번째 한신 청구 아파트가 최근 1년 사이에 한 7천만 원 정도 가량이 올랐어요. 네네. 네, 놀라운 일이죠. 평균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여긴 7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네네. 그렇다고 재건축 대상 단지도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요? 시청자님 교통, 생각에? 네. 교통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목동 인근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그럴까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아. 물론 교통은요, 9호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2009년도에. 그때 개발 호재는 끝난 거예요. 아. 교통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더 이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지금 최근 1년 반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은 바로 목동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요. 목동 2단지, 3단지, 5단지 이 모든 목동 단지들이 인근에 포섭이 되어 있어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정 같은 경우는 인근이 재개발 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대부분이 빌라나 다세대 분들이고 네네. 하지만 목동 여기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아. 대부분 아파트들이에요. 예. 또한 고가의 목동 아파트들이고요. 네네.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아.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해당 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목동이 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를 떠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맞아요.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월동에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매도를 권유드렸고요. 목동 아파트는 매수 괜찮겠다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한 한능민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